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프리 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네, 뉴스 데스크의 핵심 소식만 쪽쪽 뽑아가지고 저희가 미리 좀 전달해드리는 뉴스프리 데스크 이제 시작할 텐데요. 네. 300분 넘는 분들과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벌써 많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JR방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통신비 2만 원 받아서 좋겠네요 하셨어요. 네. 저는 받게 됐는데 송지영 기자는 못 받습니까? 아, 네. 예. 여기서 또 뭐 나이가 여기서 또 밝혀지네요. 이렇게 싹 나뉘네요. 네. 예. JR방님도 김하나보다 4살 많다는 이유로 아. 못 받는다고 나이 인증을 하시네요. 네. 이제 통신비로 나이대가 갈라지는 네. 그런 현상을 희비가 볼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사나님이 MBC 뉴스 유튜브 구독자 90만 명 돌파하셨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89만 명 정도 됐었는데 네. 오늘 딱 90만 명 돌파했어요. 그러게요. 좋아요 꾹, 구독 꾹. 솔매님 MBC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리얼님 처음 본 닉네임인데 어서 오십시오. 불꽃님도 오셨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오늘 좀 어마어마한 어떤 스케일의 첫 번째 그럼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프리데스크 하면 예.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도전 무엇인지 지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뉴스 프리데스크. 이러다가 뉴스 데스크의 스케일을 따라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도쿄에 있는 고현숙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자,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오,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으로 안녕하세요. 보니까 너무 다르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쪽에서는.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예, 유튜브 온에어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실시간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해졌어요? 그럼요. 예. 네. 아니,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예, 뉴스프리데스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특파원 고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본만 해도 사실은 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심정적으로 좀 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멀어진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맞아요. 지내고 계세요? 네,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를 것 없는 코로나 일상인데요. 또 코로나 때문에 취재원을 만나기도 어렵고 네. 집하고 사무실만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부토리라고 이제 코로나 비만 비만. 좀 이 화면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부토리에 좀 시달리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휴일입니다. 4일 연휴인데요. 토요일부터 어제가 경로의 날, 오늘이 춘분의 날에서 4일 연휴인데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고 있는 중에서도 주요 관광지 인파가 많이 몰린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라 도쿄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네. 지금 주요 고속도로가 60km 정도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투 트래블, 그러니까 네. 국내 여행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인데요. 지방 활성화와 관광을 살리겠다는 이런 내수 진작의 목적이 있는 건데 이런 정책 때문에 여행객들이 더 늘어난 것도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고현승 특파원의 건강을 좀 걱정해주고 계세요. 네. 불꽃님도 그렇고요. 검찰 언론 개혁님도 고기자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고기자 짱 나왔고요. 불꽃님이 고현승 특파원님 코로나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네. 예. 뭐 가족분들이랑 다 괜찮으신 거죠? 예, 뭐 다들 뭐 무사한 상태인데 일본이 아무래도 검사라든지 이런 방역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 납니다. 네. 네. 자, 이제 어쨌든 도쿄 특파원이시니까 일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6일에 이제 일본의 총리가 바뀌었죠. 오랜 기간 집권했던 아베 신조 총리가 물러나고 이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집권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스가 이분 어떤 분인지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스가 요시히데 올해 71살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7년 8개월 동안 아베 총리 바로 밑에서 2인자로 관방장관을 지낸 인물이죠. 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아키타현, 일본에서도 가장 시골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아키타현에서 딸기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정치권으로 진출한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흑수저 정치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아키타현에서 나온 다음에 도쿄로 상경을 했고요. 상경을 해서 이제 골판지 공장이라든지 카레집, 한국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스키치 시장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호세대학교 법학과를 야간으로 졸업했다. 아, 이렇게 이제 자기 경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약간 뭐 가족에게 용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른바 흑수저라고 할 수 있네요. 좀, 예, 그렇죠. 흑수저고 자수성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회사를 좀 다니다가 정치가 하고 싶다면서 의원 비서관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11년 동안 비서관 생활을 하다가 요코하마에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의원을 한 번 더 재선까지 한 다음에 96년에 47살의 나이에 중년으로 처음 당선돼서 입성을 했습니다. 아, 대표적인 스가 요시히데의 정책을 뽑자면 본인이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는 건 후루사토 납세라고 고향에다 세금을 내는 건데요. 아, 고향에서 도시로 진출한 사람들이 주민세의 일부를 고향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향에서 뭐 특산품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물건을 이제 그 세금 낸 사람한테 보내주는 뭐 이런 정책인데 네. 지방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걸 가장 많이 내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아베 전 총리하고 연을 맺게 된 건 이 북한 관련인데요. 만경봉을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네네네. 한국에서 기억하기로는 2002년에 그 아시안 게임 때 그 만경봉호를 타고 그 북한의 응원단이 부산 다대포항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이제 미녀 응원단이라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 만경고무를 쫓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경봉호가 원래는 이제 50년대부터 북한의 이제 원산하고 이제 일본의 니가타 하고 이제 동해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 항구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 화물선을 통해서 이제 일본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일본이 납치 문제가 그 만경봉호를 통해서 이제 납치가 됐다. 이런 그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스가 의원이 당시에 이 만경봉호가 일본에 입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추진을 했거든요. 네. 2004년에 이 법이 통과가 돼서 그 만경봉호는 일본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스가 그리고 당시에 자민당 간사장으로서 북한 납치 문제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던 그 아베 총리가 네.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아베 총리가 97년에 이제 1차 집권을 할 때 총무상으로 입각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2차 집권 때도 다시 발탁을 해서 관방장관으로 7년 8개월 동안 같이 일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방금 자막에도 좀 나왔는데 스가 내각 지지율이 뭐 74%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야. 엄청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네, 이 부분은 잠깐 영상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만세삼청의 불꽃놀이 완전히 총리 때문에 축제 분위기가 자아내고 있어요. 저 정도로. 총리가 이게 새로 집권을 했다고 저렇게까지 네. 하는군요. 아, 요코하마에서 이제 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기념품 배포하고 사람들이 줄을 쭉 늘어서는데요. 아, 특가 상품까지. 이야.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의. 네. 기념 티셔츠 레이와 아저씨. 저런 것만 봐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달궈졌네요. 네, 그 마지막 그 앞에 영상에 보면 스가 이제 캐리커처에다가 이 주먹을 이렇게 딱 정권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글귀가 써 있는데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 이 스가 총리 좌우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주먹을 이렇게 정권을 내보인 거는 대학 시절에 가라데 국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먹과 함께 글귀를 이제 실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지역구와 고향 외에도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자수성가형 흑수저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베 총리나 대다수의 이제 정치인들하고는 좀 다른 이제 거죠. 주로 명문가 출신들이 많고 세습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기자회견이나 이제 연설을 할 때 나는 이제 지연이나 학연이 없는, 지연이나 혈연이 없는 제로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노력하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고생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에는 그런 점이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지율에서도 보면 아베 총리가 2012년 2차 정권 출범할 때 지지율이 52% 정도였는데 네. 74%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인들한테, 일본 국민들한테 가장 크게 어필한 건 작년에 이제 아키토 1왕에서 나루히토 1왕이 교체가 됐는데 네. 그때 연호가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레이와 연호를 발표할 때 그 레이아라고 쓴 연호를 관방장관으로서 이 오른쪽에 탁 들고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 레이와 오지상, 레이와 아저씨다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되게 친숙하게 호감을 갖게 됐고 네. 그때부터 이제 국민적인 좀 인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스가가 이제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것이 자신은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네. 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진짜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네, 뭐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정권 시즌 2다. 본인도 이제 토론회나 기자회견 같은 데서 공공연하게 여러 차례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이제 정권을 꾸려가겠느냐를 보려면 내각을 보면 되는데 네, 장관들 명단을 보면 이번에 이제 20명 중에 11명은 아베 내각 그대로 유임을 했고요. 그리고 4명은 그 전에 직전 내각은 아니지만 그 전에 내각에 있었던 사람. 합쳐서 15명이 아베 내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5차 내각이다.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네. 네, 아베 그대로 이제 뜻에서 이제 아베노마마 내각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요 정책들도 거의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대책에서 이제 방역과 경제 회복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관광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 아베 경제죠.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어서 재정을 많이 풀어서 과감하게 집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이제 아베노믹스도 그대로 계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나이에 진짜 이른이 넘은 나이에 명색이 총리에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럼 좀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맨날 만년 2인자에다가 1인자가 됐는데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좀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죽은 2인자로만 살아가다가 이제 아베 총리가 경으로 물러나면서 뜻하지 않게 1은 넘어서 1인자가 된 건데요. 그렇죠. 자기 정치 하고 싶을 겁니다. 개각한 내용에서 이제 5명, 뭐 아까 이제 15명이 이제 아베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 일부 겹치긴 합니다만 개각에서 자기 사람을 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처음에 그 의원 비서관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할 때 그 모셨던 오고노미 히코사부로 전 의원의 아들 오고노미 하치로를 공안위원장에 임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정치적 스승이자 스승인 이제 가지야마 세이로쿠 전 관방장관의 아들은 네. 경제산업부에 유임을 시켰고요. 자기가 관방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방부장관을 지냈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그 내각에 입각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죠. 자기 바로 후임 네. 임명을 했고요. 농수산상에도 관방부장관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이점을 보면 네. 아베 총리는 퇴임한 후에 사흘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샀는데 네. 스가는 어제 그 자기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오고노기 전 의원의 모소를 참배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만 봐도 자기 색깔이 좀 드러나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베 정권은 2인자로 이제 같이 정권을 꾸려왔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차별화하는 건 오히려 자기 부정이 될 수가 있죠. 네. 때문에 크게 차별화하는 것은 당장은 보이기 어렵고요. 게다가 임기가 이제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 1년만 일단 채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여유가 때문에 없네요. 자기 정치할 시간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나마 내놓은 이제 차별화된 정책이라면
일본에서 이제 타치와리라 그래서 부서 부문 간에 이제 장벽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우리 부서 거는 옆 부서에 안 알려주고 행정 그 부처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 거를 개혁하겠다는 게 있고, 휴대폰 요금, 이거 아주 대중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정책인데, 휴대폰 요금이 한국도 비싸지만 일본 세계적으로 높거든요. 네네. 그걸 휴대폰 요금을 40% 인하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고, 그리고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일본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네.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수기로 해서 팩스로 받는다든지, 네네. 그리고 재택근무를 못하는 이유가 출근해서 도장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아날로그 시대가 많이 드러나면서 디지털화가 일본이 늦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개혁하겠다면서 디지털청을 신설하겠다 음. 이런 얘기가 그나마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었는데, 네. 스가 총리로 바뀐 이후에 한일 관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뭐 언론 대부분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당장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당장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집중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이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외교 문제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지금 나오는 거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교 전반에 대해서 아베 계승하겠다. 아베와 필요하면 상담해서 외교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뭐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주변국과 전략적인 대화를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만 그 리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가가 이제 그동안 보여준 이제 한국과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를 보면 2013년에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는 범죄자다. 아,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했던 고노다마를 부정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또 최근 이제 문제가 된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아베와 입장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관방장관으로서의 의견이지 사실 사견을 드러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모두 그 관방장관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스가는 이제 이 일본 언론에서 평가하는 거를 보면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은 안 한다.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사견이라기보다는 관방장관으로서 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1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서한을 보냈죠. 네. 스가 총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에 대해 사흘 뒤에 이제 19일에 스가 쪽에서 이제 다시 왔는데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뻔한 이제 관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인사에서 총리에게는 이제 비서관이 5명 있는데, 네. 아베 총리 시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걸 주도했던 이마이 다카야라는 총리 비서관을 포함해서 네. 경제산업성 출신이 3명이 있었는데 5명 중에 이 3명이 다 교체됐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념적인 아베와 달리 스가는 좀 실용주의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과 지방 활성화에 주력해온 정치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쁘면 지방 관광이 안 좋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계속하고 일본에 안 가기 운동을 하니까 지방이 피해가 많고 관광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이웃이다. 실용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결국은 스가가 안정적인 장기 정권, 자기 정치를 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권을 언제쯤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 곳에서 참 건강 관리에 가장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족분들과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저희 기회 되면 연결해 주셨으면 모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도쿄의 고현승 특파원을 연결해 봤습니다. 네. 바로 여기 바로 산책을 나갈 수 있게. 예. 그래도 브릿지 한번 돌려주세요.
자,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매번 할 때마다 참 긴장이 많이 되고 이게 잘 네. 될까 너무 하는데 조마조마해가지고. 막상 끝나니까 마음 편하네요 이제. 아 그래도 이렇게 네. 또 다 응해줘서 이 늦은 시간까지 네. 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가 정권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한일 관계가 좀 모처럼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어떤 이참에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특파원들도 저희가 한 번씩 좀 모셔보는 것도 좋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중국 특파원 약간 긴장할 것 같은데요. 그 저기 김민호 아나운서는 지금 명찰이 예. 반사가 잘 안 보이니까 예. 살짝 위치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정말 백분자- 디테일하시네요, 도대체. 바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예. 저희. 네. 아니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야지. 역시. 네. 큰 그림. 네. 오늘 6분 확보했는데요. 네. 네, 오늘 뭐 하여튼 뭐 새로운 거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근데 저는 아까 놀랬던 게 여기 앉아있어서 앉아있었는데 화면이 아니 아까 덮어준다더니 왜 안 덮어주고 제가 잠깐 나왔어요 처음에. 네, 네. 중간에 정말. 막 자막 뜨고 이래가지고 네. 뭐 그렇긴 코 했는데. 파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행히 마스크로 가리고 계셔가지고 네, 다행히 가리고 있어서. 네. 네. 이끼 없기님이 섬세한 남자래. 예. 네. 몽당연피님이 좋아요. 전 세계 특파원 만나기. 어. 아, 아니 지금 네. 몸무 얘기도 하시는데 저 100kg 안 넘어요. 네, 의외로 네. 비포 더 탑.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포 더 탑. 네. 자 오늘 첫 소식 가져온 건 뭐냐면 수도 헷갈리네. 네네. 자 오늘 이제 여야가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해서 이제 10시부터 오늘 이제 본회의 열어서 이제 통과를 할 건데 네. 그 내용부터 제가 갖고 왔는데 네. 통신비가 사실은 이제 전 13상 이상의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주기로 원래 여당에서 얘기했다가 그거는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선별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턱걸이 이렇게 갈린 거죠.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네. 그러니까 16세에서 34세, 네. 그 다음에 65세 이상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네. 그렇죠. 그 김민호 아나운서는 해당이 전 해당이 되죠. 돼요? 예. 네. 아니 뭐 그렇죠. 뭐. 네. 네. 벽좀 높게 네. 쳤어요. 네. 좋겠다. 아니, 솔직히 좀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좀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어렵습니다. 저 65세 이상 쪽으로 가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원래 9,200억 정도 통신비 지원 예산이 그 예상이 됐는데 네. 네. 한 5,200억 정도에 삭감이 됐고 이제 그 돈이 이제 다른 데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네네. 중학생 돌봄비 15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네. 뭐 초등학생들한테 20만 원씩 주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원래는 미취학 아동한테 줬다가 이번에 그렇죠. 초등학생으로 확대됐다가 중학생까지 확대되는 거죠. 네. 네, 확대가 되고 법인 택시 운전 기사님들한테도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 뭐 콜라텍 이런 데도 방역에 잘 협조했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좀 됐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원이 좀 많았었던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좀 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독감 백신. 그래서 이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것도 이제 조금 그 예산 이제 통신비 아낀 걸로 이제 늘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105만 명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그 장애인 연금 수당을 수급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한 35만 명. 그다음에 네. 의료 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이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내일 정부는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확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공고안과 배정안에 대해서. 자, 오늘 또 아마 이 뉴스 보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늘 어제 나온 사실은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네, 저 밤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놀랐죠. 그 네. 백신이 이제 일부 그 잠정 중단이 됐어요 지금. 네. 네. 접종이. 네. 그러니까 무료 접종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상온에 노출되면 이게 뭐 좀 약간 안 되나 봐요. 이게 냉장 상태로 쭉 네.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처음 이제 수주한 회사에서 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사실 이제 소아 청소년 그다음에 임신부들한테 접종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중단이 됐고 이제 문제를 확인해서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즉각적으로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게 하고 유료 있습니다. 접종은 아니고 무료 접종분에 해당되는 네, 겁니다. 유료 접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거는 뭐 안전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돈을 내고 이제 접종 받으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뉴스는 뭐냐면 전동 킥보드 이거 영상 한번 일단 보시죠. 네. 이게 어떤 분이 찍으신 건데 그렇게 빨라요? 자동차보다 빨라요. 이게 그 아마 자동차 전용 도로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70km 정도 달리는. 원래 저기 저렇게 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전동 킥보드가 법대는 어떻게 돼 있냐면 25km를 못 넘게 돼 있대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저희 이걸 알아봤더니 시중에 팔고 있는 전동 킥보드도 대부분 기준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네.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또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네. 이 문제를 이제 이준희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뭐 실험도 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네. 취재를 했어요. 네. 좀 너무 많다. 기대가 됩니다. 네. 심지어 그 살짝 알려드리면 이제 제동거리 했을 때 그 전동 킥보드 브레이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 제동거리도 테스트하고 아무튼 전동 킥보드의 모든 것. 그래서 모든 네, 것 모든 오늘의 어떤 핵심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도 많잖아요. 그쵸. 그것도 네네. 25km 시속 제한이 돼 있는데 제가 그걸로도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 손목도 많이 이렇게 어머. 꺾이고. 다치셨었어요? 예예. 네. 70km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보기에 부딪히면 그냥 뭐, 그럼요. 네. 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소식은 뭐냐면 어제 박덕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반박을 했잖아요. 네네. 뭐 대한민국의 입찰 시스템이 붕괴됐단 말이냐. 나는 다 그러니까. 공개 입찰을 한 것이었는데 진성준 의원 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진성준 의원이 이제 그 반박 기자회견을 오늘 열었어요. 네.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박덕흠 의원의 기자회견을 거의 패러디하듯이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반박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을 저희가 다룰 건데 네. 그 박덕흠 의원이 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5년에 그 신기술을 좀 활용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자기네 회사에 뭐 그래서 이제 공개 입찰이라는 게 진성준 의원 말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수의계약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술을 갖고 네. 있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 또 하나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하는 건 뭐냐면 매출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원이 된 이후에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관급 수준은 늘었대요. 전체는 그렇지 네, 매출이 그렇지만 줄었지만 어떤 지자체에서 이제 그 받는 건 늘었다고 하고 자 10초밖에 안 남아서 다음 뉴스 찐득이 뉴스인데 참진드기가 상당공원에 그렇게 많대요. 네. 조심하시라고 저희 김윤미 기자가 현장에서 진드기 잡았거든요. 그죠? 안 물렸길 바라고. 네, 아무튼 끝났습니다. 네, 본방에서 확인하세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